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10만금 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의 전날 미국마을로 찾아온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미국 시장 흐름은 그냥 설렁설렁하게 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최고 명절이 시작된 거라서 열심히 안 합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은 휴가 갖고 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되고, 뭐 충격적인 일만 없으면 되고, 그다음 굉장히 그 층이 얇아요. 층이 얇기 때문에 올라가나 내려가나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오늘 그래서 제일 큰 이슈는 미국 GDP 성장률이 분기 3분기 성장률이 연환산 무려 4.3%가 나왔습니다. 오늘 참 한마디. 미국이 성장률 4.3이라고? 싫어하냐? 네. 물론 이제 연율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한 1% 넘게 성장한 거죠. 그죠? 1% 넘게. 1.1을 연율로 하면 4.4가 되는 거잖아요. 분기 1.1이면. 거의 1.1% 성장한 건데, 전기에 3.8% 성장을 했거든요. 전기에 3.8% 성장했는데, 이번에 4.3%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GDP를 3번에 나눠서 발표합니다.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속보치는 분기 종료 30일 이내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470월에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잠정치예요.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그러니까는 분기는 3, 6, 9, 10이니까 두 달이니까 2, 5, 8, 10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확정치인데요. 이건 90일 이내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왜 11월 말이 아닌데 왜 잠정치가 나왔느냐? 저거죠. 우리 셧다운 때문에 안 나왔던 게 이제 밀려서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찌되었건 그 4.3%. 와, 대단합니다. 근데 GDP 발표할 때 덩달아 같이 발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덩달아라는 표현은 맞진 않은데 더불어 같이 발표되는 게 있는데 GDP 물가지수, 그냥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진짜 PCE 말고 GDP 발표할 때 분기로 이렇게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PCE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 이게 많이 높게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2.9%가 나왔네. 지난번에 2.6%였는데.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2.1인데 2.8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GDP 물가지수도 2.1에 3.7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good is bad인 날이에요. 주가 떨어져야 되는 날인데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죠. 미국이 성장이 엄청난다는데 주가 많이 안 올라. 이 이유인즉슨, 자, 요거 보시면 GDP 물가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지출 물가,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이제 너무 많이 하시는 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애매하신 분은 대답하세요. 이걸 글로 한번 쳐보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 안 내리겠네. 훌륭합니다. 민들레올씨님. 네, 그렇죠. 금리를 생각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잘 안 내릴 거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채권 자경단까지 공부 좀 하셨네. 되게 뿌듯했겠다. 채권 자경단 이런 거 쓰면서 나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훌륭하십니다. 야, 나는 저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증권회사 10년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야, 훌륭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물가를 이렇게 하면 못 내리잖아요. 그럼 사실 장이 빠졌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층이 얇아.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제 연휴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된 거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는 뭐 좋은 뉴스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거 분명히 good is bad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읽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읽었을까요? 내년에 FOMC 관련 페드의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이벤트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긴데 엄청난 인사 정책이 하나 있죠. 뭐죠?
여러분 직접 쓰세요. 직접 쓰셔야 여러분 웃게 됩니다. 나 모름. 그렇지. 의장 교체. 아, 좋습니다. 의장 교체가 있어요. 의장 교체가 있으니까 파월이 아무리 뻣뻣하게 굴어도 의장 교체가 되니까 결국 금리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옛날 같았으면 GDP 성장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파월이 이제 내년도도 임기가 끝까지 차 있으면 이거 놀래가지고 빠졌을 겁니다. 오늘 장에. 근데 안 빠진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파월 교체하고 그러니까 뭐 뻔하게 금리 내려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셔야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약간 안이해졌습니다. 약간 많이 아니고 약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좋을 때는 나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상 최고치 좋죠. 신나죠. 사상 최고치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핀비즈 지금 탐욕 구간에 들어갔죠? 네, 탐욕 구간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 그 요소 중에 하나인 VIX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X 지수 올 들어 최저예요. 올 들어 최저. 아주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모두가 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한번 툭툭 튑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 쇼크 당하고 나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5, 6, 7, 8, 9, 5개월을 그렇게 쫙 횡보했다가 한번 빵 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낮아졌으니까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디 즈음에 한번 충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후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요거 내년도에 조금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한번 언급드렸던 게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충격을 한번 받으면 뭐 때문에 받을까요? 오늘도 힌트가 있었어요. 오늘도 아까 그 지표 중에서 이건 좀 어렵구나.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뭐가 높게 나와서 이럴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미국 기준. 그렇지. 네, 답이 나오네. 네, 물가입니다. 왜 이번에 그 셧다운 기간 중간에 주택 렌트 비용을 0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통계를 하는 사람은 통계라는 게 계속 하는데 갑자기 뭐 하나 빠졌다고 그냥 뻥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베스 헤맥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한 2.9나 3.0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죠.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연준 지역 총재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 물가 나올 때 이럴 수도 있죠. 물론 그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또다시 무엇이 있어요? 어쨌든 금리 내릴 거니까. 아마 이게 이제 내년도 1분기의 기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금리는 내릴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빵 터지면 못 내리지 않을까? 근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번 놀래겠죠. 지금 근데 그때까지 그냥 갑니다. 분위기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만약에 3.0% 뭐 이렇게 나오면 불싸. 설마 트럼프라도 여기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은 충격을 받겠죠. 예, 그거 공간 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군 하고 시나리오 하나를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지더라도 충격을 안 받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그 환율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 제일 재밌는데 아주 엔화가 어제 그 오후 한국 마감에서 그 말씀드렸죠. 일본이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엔화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발언을 하니까 어제 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156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세가 됐어요? 달러가 약세가 되었죠. 덕분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아주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일단 엔화 환율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요 자리에서 155엔을 깰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단기 차트로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50
다시 이제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언제든 튈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누른 거야. 약간 인위적으로 눌렀어. 오른쪽에. 자, 여기 다시 볼게요.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그러죠. 지금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근데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5엔 정도까지 눌러주지 못하면 또 튑니다. 이거 잘못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투기 세력은 이제 너희들을 패는 다 까였어. 너희들은 뭐 결국 뭐 예산도 엄청나게 늘리고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애나 약세 베팅을 계속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은행 입장에서 뭐냐면 더 찍어 눌렀다가 소위 말하는 쇼트 스퀴즈 같이 나와가지고 베팅한 애들이 손절매 치면서 막 해서 얘네 강세를 쭉쭉 가게 되면 작년 달 8월 달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세게도 분명히 못할 거다.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화는 이거 원화가 요즘에 정치적 이슈가 됐더군요. 원화를 일단 그 원화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외환위기 아니에요. 외환위기가 어떻게 나? 지금 외환위기 날라면요 기업들이 적자가 나야 돼요. 그때 98년도를 한번 회상해 볼까요? 그때요 사실상 95년 이후로 반도체가 박살이 났어요. 반도체가 적자 빵빵 터지면서 무역 수지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지금 삼성전자 100조, 하이닉스 80조 얘기 나오고 심지어 110조도 나왔어. 지금 삼성전자 110조. 예. 그리고 AI는 지금 멈출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면 한국의 디램 업체, 반도체, HBM 만드는 업체들은 실적은 어떻다?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다. 최소 6개월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서 한국으로 뭐 그들이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안 갖고 올 수도 있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화가 더 약세가 됐다 그러면 본인들 다 월급 원화로 주는데 넘길 수 있지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환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은 해야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요즘에 환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약세가 되는 건 알겠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알겠는데 약간 이게 무슨 자꾸 위기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엔화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엔화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지난 그 5월달 이후의 흐름입니다. 엔화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94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그래서 지금 수평적으로 쭉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외환위기냐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근데 어쨌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뭐가 튀었을까요? 네, 원자재 미쳤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 지금 난리 났어요. 금값 5,000불 가까이 되네. 와, 금값 올해 연말 기준으로 금값 위너 되는 상황이고 은값 위너 되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은이 막 급등할 때 야 이제 급등하네요 했던 게 50달러대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0달러대? 그러니까 금은 팍팍 튀니까 비트는 저리 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대체제 효과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금은을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쉽게 사니까 이쪽이 더 재밌네.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비트하는 친구들이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비트의 본질이 뭐냐고요. 비트의 본질은 거래예요. 거래. 그렇죠? 상대방하고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금은도 마찬가지잖아. 본질이 뭐가 중요해. 거래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리값도 지금 난리 났고 12,000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원래 그 비철금속이라든가 원자재는 본질이 경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본질하고 지금 따로 떠서 안드로메다 갔다니까. 자, 이거는 뭐다? 통화적 상황이다. 통화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를 쭉쭉 내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가격이 안 오릅니다. 채권 가격이 안 올라요. 즉 금리가 안 내려. 지금 이 금리는 지난번 25p 내리기 전의 금리예요. 그렇죠?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맞죠? 예. 금리가
안 내립니다. 네, 안 내려요. 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유가는 아까 조금 올랐는데요. 유가도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슈를 감안해 보면 별로 많이 오른 게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에게 달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경하게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말 강력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이 영향으로 WTI 같은 경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를 수밖에 없는데도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경기가 그 유가 쪽의 경기는 별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업 뉴스로는 위고비의 제조사 노보노 디스크가 먹는 비만 치료제 GLP-1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핀비즈 통해서 전체 시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3%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3%나 올랐고 그동안 그 조정을 받던 브로드컴도 올랐고요. 구글도 올랐고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 그동안에 좋았던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다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거 같이 생각해 보죠. 오늘 GDP가 4%대가 넘게 나왔는데 연율 환산으로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미국이. 자, 이거는 한국한테도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지. 네, 맞습니다. AI 때문이죠. 자, AI 때문에 미국 성장률 나오는 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갖다 돈을 퍼부숴 버려. 그냥 퍼부숴 버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경기가 좋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그러면 AI 투자 중지할까요? 미국 경기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정부 입장이라든가 미국 경제계 이쪽에서는 그럼 AI 투자하지 맙시다. 과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라도? 안 될걸? 그죠?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럼 자금 조달 지금 뭐 애매하지만 그건 투자자들 생각이고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자금 빌리고 막 하는데 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장률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야, 이거 안 되면은 지금요 중국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부동산이 박살이 안 났으면은 진짜 미국 이번에 진짜 시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2자릿수씩 빠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지금 2021년 이후로 매년 2자릿수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K자지. 정부가 여력이 많으면 여기저기 다 퍼주면서 갈 텐데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서 그쪽이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CPI, PPI 보면 나오죠. 완전히 죽었고 물건은 만들어서 팔 데도 없고 정신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저렴한 것만 찾고 있고 이러니까 완전 경기는 죽었는데 미국하고 싸워서 얘기해야 되니까 AI 쪽 관련, 첨단 기술 관련 이런 쪽 뭐 FSD 뭐 이런 거는 계속 돈을 투자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전기세 깎아주겠다, 전기요금 깎아주겠다, 뭐 서쪽에서 공장 지으면 거의 전기세 거의 공짜로 해주겠다, 막 이 난리를 치면서 대신에 우리 집 써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물러설 수 있겠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한국이 뭐 이제 $200씩 퍼주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되게 안 좋긴 한데 기업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 겁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공급을 그다지 늘리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 7일간 두 분의 반도체 관련 분을 잠깐씩 만나고 잠깐씩 얘기했어요. 근데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어. 그거 너무 신기하죠? 네.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인데 그 전 2주 전에도 또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 삼성전자 임원 상대로 강의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라고 추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지난 3년간의 트라우마가 미친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완전 죽을 뻔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데서 다 옷 벗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0년에 반도체 쇼티지 나면서 아주 난리 나가지고 이거 이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팔 수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엄청 설비 증설해서 퍼부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21년 넘어서 22년, 23년 무슨 일 벌어졌죠? 응? 무슨 일 벌어졌죠? 네, 대만의 유통업체들 뭐 이런 미안해요.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져가지고요. 저기 노트북이 안 팔려. 컴퓨터가 갑자기 안 나가. 미안해요. 저 계약 취소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냥 재고가 그래서 재고가 쫙 공장 엄청 때려져. 그때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1년 반 전쯤에 내 기억이 똑똑히 나. 실적 발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전방에서 설비 증설해달라고 했을 때 재무 쪽에서 쉽게 거기에 오케이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재무 쪽 얘기였는데 니들이 아무리 잘 되고 그래서 공장을 더 줘달라고 얘기해봐. 안 해. 라고 얘기했어. 그게 한 1년 반쯤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하이닉스는 거의 망할 뻔한 거야. 하이닉스는 거의 망할 뻔한 거고. 진짜 거기에다가 저기 인텔 솔리다임까지 사가지고 진짜 완전히 망할 뻔한 거지. 그래서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들었잖아요. 멀티 이어스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잖아. 마이크론. 얼마까지 사실래요? 오케이. 지금 라인이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뭐 지난번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라인 깔 마음이 지금 없고 뭐 지금도 뭐 수요가 뭐 그렇게 아주 폭발적이진 않은데 뭐 얼마 우리 저희 공장 지으려면 아니 수요가 확정돼야 공장을 짓죠. 옛날처럼 그냥 지어놓고 아무도 다 취소 내면 어떻게 한두 번 당해? 안 해. 자, 그러니까 얼마를 사실 건데 얼마를 사서 얼마까지 사실 건데 한 2년치 확정하실려? 확정하시면은 제가 뭐 그거 정해드리고 막 그렇게 2년 정도 확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공장 지을 거 한번 고민해 볼게. 예, 요 상황이야 지금 보니까. 와 진짜 혹시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 한국 기업들 실적 좋아요. 실적 좋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하이닉스 주주환원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난번에 에스모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했지.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버넌스 꼭 기억하세요.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버넌스 좋아야 돼요.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 좋다는 거는 거버넌스 한국은 좀 이렇게 거버넌스를 조금 쪼개서 봐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거버넌스가 있고요. 주주 환원까지 하는 의리 거버넌스가 있어. 의리 거버넌스. 이 두 개가 다 합쳐지면 아주 좋은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이 뒷라인이 너무 약해. 뒷라인이 너무 약한데 근데 말이죠. 앞라인을 잘했는데 그다음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 이게 누구냐면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버넌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버넌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주고 그 뒷단은 안 줘. 주주들은 안 줘. 이거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버넌스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거버넌스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느낌이 안 좋아서 이거 해야 되거든.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떼돈 벌었잖아 이번에. 내년도 떼돈 벌잖아. 물론 그동안에 어려웠지. 배고프고 힘들고 매 적자 상황이었고 수년금 아예 마이너스 상태였고 근데 이제 드디어 댐이 찼잖아. 댐에 갔더니 맨날 바닥만 보여. 저수지가 바닥이 다 보이네. 흙이네. 흙바닥이네. 여기 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흙바닥이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물이 찼잖아. 물이 찼으면 해야죠. 물이 찼으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 그냥 내 느낌이야. 느낌. 시비 걸지 마시고 느낌이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해주시면 이번에 ADR도 좀 느낌이 안 좋단 말이지. 이번 ADR도.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버넌스는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거버넌스가 안 좋은 회사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앞단은 너무 좋은데 뒷단을 못해. 그러면 우리가 그 버핏이 했던 것처럼 나는 발 뻗고 자고 싶어.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기업에 투자할 거야. 크게 돈을 못 벌더라도 그런 데 투자하고 싶어. 이게 이제 버핏, 워렌 버핏. 자, 워렌 버핏의 핵심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 번역이 됐어요. 저 어렸을 때 공부할 땐 번역이 안 돼서 이거 진짜 제대로 읽지도 못했죠. 아, 지금 이건 문명의 이익이지. 너무 감사하지. 버핏을 알고 싶은 분한테 최고의 책, 워렌 버핏 바이블. 맞습니다. 근데 추호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 진짜 좋은 책이고요. 어제까지는 뭐 워렌 버핏 주주서 아니에요. 전 세 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 세 권은 한 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0점 조준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근데 버핏은 그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버넌스가 통과되면 15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지주회사 회장인 거 아시죠? 60% 정도가 다 자기네 자회사예요. 예. 버크셔의 자회사예요, 전부. 그냥 다 통째로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훌륭한 거버넌스 가지고 훌륭한 현금 창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딱 15분 만에 결정해버립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경영자의 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자, 근데 한국에서 지금 잘했는데 그런 것까지 잘할 거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 자, 앞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의 AI 상황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 상황들, 미국의 처해진 상황들을 보건데 미국이 쉽사리 AI 투자는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경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직진할 것이다.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직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수혜를 볼 거다. 자, 그럼 한국은 엄청난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실적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 뒷단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실적 좋지만 거버넌스까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전문가들은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수익률에 쫓기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절대 이거 못하고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관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 나는 정보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기관은 쫓겨서 못해. 시간에 쫓겨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여러분의 유리한 입장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행복한 날 되시길 빌겠고요. 한국 주식도 크리스마스 선물 좀 주고 갔으면 좋겠네요. 여건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상한 기업들이 많아요. 자, 이상한 기업들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우리 방송을 보셨으면 어떤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지에 대한 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